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정부의 도심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2월에도 추가 공급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며 공급 확대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같은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와 착공, 분양, 준공 물량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전세의 월세화는 가속화하면서 주택 임대차 계약 중 월세 거래 비중은 연간 6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는 2월 전국 아파트 19개 단지 총 18,808가구가 분양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 중 60% 이상이 수도권 소재 단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잠을 푹 자는 건 건강에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하지만 평소와 다르게 이상하게 최근 잠이 좀 늘었다라고 하는 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수면 시간이 갑자기 평소보다 좀 늘어나게 된 것은 노화 신호를 넘어서 치매 위험과도 관련이 좀 된다고 하니까요. 내가 이상하게 요즘 잠을 더 많이 잔다라고 하면 건강 관리를, 건강에 대한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볼 시기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수면 패턴에도 작은 변화를 잘 체크해야 내 건강을 앞으로 더 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있듯이 요즘 부동산 시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 변화의 흐름들, 그 작은 흐름들을 잘 캐치해야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텐데요. 그럼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언제든 저희 전문가들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월의 마지막 날은 내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일 토요일이니까 거의 일하는 날로는 오늘이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월도 또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함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 양승욱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 도시계획기술사 양승욱 소장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고민,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데 또 어제 날짜였죠. 정부의 부동산 대책, 공급 대책이죠.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수도권에 6만 호, 서울 도심지 인근으로 해서 6만 호 정도의 물량을 이제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참 기시감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때 당시에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착공되거나 공급이 진행이 된 게 없다, 전무하다시피 하죠. 앞으로도 비슷할 거라고 사람들은 이제 인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고요. 자, 이제 잘 착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보통 이제 예상했을 때 한 6년 정도는 지나야지 이제 입주를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착공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6년의 공백 기간이 발생을 하죠.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서울에 주택 공급이 없다, 아파트 공급이 전무하다시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은 올라갈 게 불을 보듯 뻔한데 또 특히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양도세 중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되살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정사실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후속 대책이 발표된다고 하니까요. 2월, 3월을 기다려봐야 할 거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서울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묶어버렸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양도하려고 해도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양도를 그 전에 하려고 해도 그게 또 문제가 이게 또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토지거래 허가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만 그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요자가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 팔기도 힘들고 또 보유하자니 또 보유세도 올린다 그러고 참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모르는 진퇴양난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래서 대책이 나오면 후속으로 어떤 대책이 나오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아파트 시장, 주택 시장이 흘러갈까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뭐 다른 걸 차치하고더라도 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수요는 많다. 실수요가 됐건 아니면 투자 수요, 향후에 거주하기 위해서 미리 좀 투자를 해놓는 투자 수요가 됐건 어쨌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라고 하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대책이 나오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주목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부동산 투자를 설정을 해야 될지 이런 데 대한 해답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답을 찾으시는데 찾기가 좀 힘들죠. 지금 요즘에는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상에서 많은 부분들이 떠돌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인정받는 그런 팍승계 TV의 부동산 고민 상담을 통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향후에 내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어디에 어떻게 미리 좀 투자를 해둘 것인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이 방송을 보시면서 찾기 바라고, 내가 직접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정부의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지만 또 서울시에서는 그에 반박하는 의견을 계속해서 내면서 또 잡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역시 아직 부동산 시장의 이 오름세를 꺾기에는 좀 불안정한, 조금은 부족한 대책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 내 집 마련 계획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더 고민이 되실 겁니다.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하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려 있고요. 오늘도 성심성의껏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저는 지금 여기 지방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발품을 팔아도 한계가 있는 거고, 지금 팔자니 팔아본들 뭐 힘들고, 그리고 어떻게 방법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여기 뭐 투자 금액이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제 앞으로는 못하고, 네. 이제 우리 딸이 한 20 중반 좀 넘었어요. 직장 생활도 이제 한 3, 4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딸 앞으로 하나 사놓으려거든요. 네. 그래서 상담을 하는 건데, 네. 또 만약에 계약할 때 또 궁금한 거는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이 또 뭔지, 또 계약서에다 또 뭐라고 명시를 해야 될지 그런 네. 것도 궁금해가지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몰라가지고. 연락 잘 주셨어요. 저희 전문가들이 알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우선 우리 자녀분께서 벌써 이제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하셔서 3, 4년 차여서 20대 중반이지만 어쨌든 벌이가 있고, 그래서 이 여유자금 2억 원 정도로 함께 좀 재테크 계획을 세우고 싶다 말씀 주셨는데, 자녀분 그럼 거주는 안 하시고 우선 투자만 생각하시는 거죠? 예, 지방에 살고 있어요. 딸도.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소장님과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참 지방에 계시면서 서울에 집값 오르는 거 보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죠. 예. 네, 참 지방은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계세요? 저 지방 지금 충청도 네. 제천이요. 어디 충청도 어디요? 충청북도 제천. 제천에 계세요? 예, 예. 네, 얼마 전에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다가 또 제천을 거쳐서 오기는 했는데, 제천이 참 살기 좋은 그러세요? 동네입니다. 살기 좋은 동네는. 근데 참 네. 집값이 안 오르니까 그죠? 네. 내가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 가지고 향후에 이제 뭐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면 참 격차가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몸소 겪고 오셨다 보니까 또 우리 따님이 또 지방에서 같이 거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시간이 지났을 때 또 우리 딸도 나처럼 또 똑같이 이런 상황에 또 처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제 염려 때문에 이제 이렇게 투자를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또 여유도 조금 네. 있어가지고 네네. 그 현금으로 갖고 있자니 좀 그리고 아까운 생각도 들고. 아유, 그럼요. 지금은 우리 2억, 지금 자금을 2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 2억의 자금을 시계바늘을 조금만 돌려가지고 한 5, 6년 전만 돌린다 하더라도 그때는 예. 서울시에서 뭐 2억 자금 가지고 아파트 투자 뭐 이런 거 가능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래요? 참 그게 이게 돈이 워낙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 현금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2억의 자금을 가지고 서울의 아파트, 뭐 물론 실거주를 해야지 뭐 취득을 할 수 있지만 뭐 괜찮은 아파트라고 하면 뭐 취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예.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고민을 할까, 방향을 찾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전화를 주셨고, 제가 네. 그러면 2억의 자금을 우리 따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활용을 할 수 있을지, 또 계약할 때 또 유의사항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우리 따님은 당연히 지금 현재 무주택이실 거고요. 20대 중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다른 오피스텔이나 이런 뭐 다른 뭐 주택 비슷한 이런 물건들을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건 없겠죠? 예. 네네. 자, 지방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방에 따님이 2억의 자금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고민을 하고 계신데, 무조건 이제 서울만 보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야 지방은 되겠죠? 안 봅니다. 예. 자, 예. 서울을 봤는데 서울의 아파트는 지금은 투자 자체가 안 됩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투자가 안 되니까요. 예. 자, 그러면 그 대안으로 다른 주택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 주택 중에서도 이제 빌라를 보셔야 될 거예요. 예. 자, 빌라를 보시는데 이제 빌라는 아무래도 아파트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예. 다르다 보니까 내가 계약할 때 빌라의 뭐 어떤 권리 관계나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육안상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또 어떤 상황이 뭐 누수가 있다든지 물이 새고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직접 계약을 하실 때 현장에 오셔가지고 물건을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제 주택을 이제 만약에 빌라를 계약을 하게 되면 요즘에는 주택수 제외되는 걸 많이 찾으세요. 우리 시청자분의 따님도 현재는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주택을 이제 한 채만 취득을 하지만 다음에 또 자금이 모이고 어디선가 뭐 돈을 끌어올 수 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또 다른 투자를 또 하실 수가 있잖아요. 모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빌라를 많이 찾습니다. 주택수 제외. 근데 이 주택수 제외되는 빌라는 바로 이제 신축, 이제 앞으로 건물이 지어질 것들 아니면 2024년 1월 10일 이후에 지어진 것들 이런 물건들인데 이 신축을 이제 취득을 할 때 이때 이제 조금 계약할 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이 빌라를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뭐 10년, 20년 뒤에도 빌라로 남아 있는 그런 빌라를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아무래도 따님을 위해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이 제자가 붙는 빌라를 투자를 해주실 텐데 그 제자가 붙는 빌라를 투자할 때 만약에 신축을 한다라고 하면 꼭 붙어오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권리 산정 기준일. 그래서 지금 현장에 나가면 이 신축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들에. 근데 가보면 이제 지어진 것들은 없고요. 주택수 제외되는데 지어진 것들은 이미 없어요. 다른 분들이 다 이미 투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어질 것들이 이제 현장에 이제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이런 물건들을 찾으신다 그러면 꼭 이런 물건들을 찾게 되세요.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거에 적용을 받습니다. 권리산정 기준은 뭐냐면 이제 쪼개기를 방지하는 거거든요. 어느 지역에 갔더니 신축 행위가 일어나가지고 여기 재개발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원래 조합원들이 한 100명 정도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재개발한다 그러니까 건축업자들이 막 지어가지고 여기에 빌라들을 막 지어대게 되면 막 100명, 200명 불어나는 거 순식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많아져 버리니까 아니 여기 조합원들이 한 100명 있을 때 아파트 지으면 200채를 지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 100명의 조합원들은 100채를 가져가게 되는 거고 100개가 남으니까 그 100채는 일반 분양에서 내가 분담금을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신축 빌라가 막 지어지기 시작하더니만 조합원이 200명으로 늘어나가지고 아파트 지으면 200개인데 200개 다 가져가면 일반 분양 물량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데를 넣어서 그 전에 만약에 준공이 되면 너네는 입주권을 줄게. 하지만 그 이후에 준공이 되면 그러면 입주권을 안 줄 거야. 이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계약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언제쯤 정해질지를 알아보시고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거기가 이제 동의서를 걷는다고 하면 여기 언제쯤 권리산정 기준이 될 겁니까? 물어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준공할 당시에 이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준공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 전에 준공이 되면 괜찮지만 준공이 안 되면 또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일 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시청자분이 많이 고민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이거 뭐 입주권 안 나온다 그러면 많이 고민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잔금 때 권리산정 기준으로 인해서 만약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다시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조건들을 하나 넣어 놓으세요. 계약서 상에. 네, 그렇게 이제 제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 시청자분은 어디 뭐 재개발이나 이런 걸 해보신 적은 없죠?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재개발로 해가지고 뭐 아파트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청약에 당첨이 됐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 따님이 어느 재개발 구역에 뭐 내가 투자한다고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재개발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해야 되는데 분양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그걸 이제 5년 재당첨 제한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시청자분은 그런 걱정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 투자를 하려면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재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된 곳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2억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이제 그 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지역들밖에 못 해요. 서울시에는. 네, 그 정도 자금으로는 이제 재개발 될 거야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아마 투자를 하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애만 조심하셔라. 그것만 계약서상에 최소한의 문구를 넣어 놓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약상에 중요 이제 뭐 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유의해야 될 점은 뭔지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렸고,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2억대를 가지고 어디를 투자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 자, 만약에 내가 뭐 문제가 돼서 권리 산정 기준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나중에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물건이야라고 하더라도 이건 나중에 다 해결은 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어떤 지역에 가면 좋겠느냐? 우리 시청자분이 어디 뭐 발품을 팔았다든지 아니면 뭐 살펴보셨다든지 하는 지역은 있으세요? 그냥 저 목동에도 좀 가보고요. 네. 그쪽에 가보고 또 다른 데는 별로 없어요. 목동에서만 이렇게 좀 다녔거든요. 목동만 가보셨어요? 예. 네, 목동 좋아요. 굿입니다. 예. 자, 목동에 어느 지역 가보셨어요? 아, 그 여기 뭐 딸이 데려가서 제가 잘 모르세요? 데려갔었는데. 예, 딸이 데려가서 같이 딸이 상담했거든요. 아, 네네네네. 딸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여기 제가 염창역 있잖아요, 염창역. 예, 예. 네, 염창역 아래쪽에 여기 모기동 있죠? 모기동이요? 네, 네네. 요 지역 좋습니다. 예. 네, 아, 2억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이쪽 예. 지역으로 들어가신 걸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모기동이요? 여기는 이미 이제 모아타운을 한다고요. 예. 모아타운을 진행한다고 해서 지금 이미 동의서를 막 걷고 있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지역에 들어가시면 목동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목동하고 나중에 같이 이용을 하면 되고 여의도 그리고 우리 용산 뭐 가까이 지나갈 수 있고 또 연착역이 또 급행이 서는 곳이에요. 지하철 타고 강남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얼마짜리 아파트가 될 것인가 가늠해보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목동 괜찮아요. 목동 괜찮으니까 목동 한번 보시고 그런 물건이 있다면 한 번 더 꼼꼼하게 이제 신축 물건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을 한번 검토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셔도 될 것 같고. 아, 딸이 봤거든요. 네네네. 뭐 저는 뭐 조금 그 딸이 막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자기 알아서 한번 알아본다 해가지고 네네. 저는 그냥 들러리 옆에 가 있었어요. 아, 들레리 옆에 가 계셨어요? 예, 예. 우리 따님이 똑똑하시네. 예, 서울에다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엄마가 또 돈을 좀 자금을 빌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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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하게 잘 하시는 것 같고. 자, 저는 한 군데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자, 2억대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2억 광진구가 네? 예, 어디요? 2억 뭐라고요? 2억 많이 넘으면 안 되고요. 네. 좀 넘든지 좀 그래도 아, 2억 많이 넘으면 안 된다. 예, 좀 무리일 것 같아서 제가 다 딸을 빌려줘야 되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제가 한 군데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이 구이동 있죠? 구이동. 예, 예. 자, 구이동 쪽을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구이동이요? 구이동이 우리 2호선 구의역 있어요. 예, 네, 2호선 구의역이 있고 여기 건대입구역 있죠? 예. 네, 요 라인에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그 라인 안에 우리 건국대가 있습니다. 건국대. 자, 건국대 오른쪽에 구이동이라고 있어요. 예. 자, 구이동이 있는데 여기 구이 1동이 있습니다. 1동. 일동이요? 지금 화면 보고 예. 계시죠? 아이, 안 보고 계세요? 기억이 안 돼요. 예. 자. 일단 구이 1동 위에 구이 2동이 있는데 구이 2동에 여기 보면 저기 모아타운 한다고요. 예. 뭐 동에서 걷고 있는 곳이 있어요. 예. 여기에 지금 이제 신축들 있잖아요. 뭐 한 3년, 4년 됐는 신축. 요 신축의 가격이 한 6억 정도 합니다. 6억 정도 하는데 전세가 또 3억 정도 맞춰져 있어요. 근데 전세는 조금 높게 제가 볼 때는 높게 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맞추면 전세를 맞추면 공동주택의 126%까지밖에 못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돌려줘야 돼요. 세입자한테. 자, 그러면 2억대 정도로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가 이미 한 3억에서 4억대 투자가 돼버렸거든요. 예. 이제 동에서 걷고 있는 중에 아직 뭐 신청하거나 이러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광진구라는 입지 자체 그리고 어린이 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입지가 좋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가격이 이만큼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보다 좀 아래쪽에 우리 구이 1동 있잖아요. 예. 이 보시면 구이 1동에 동대 여기 가람고등학교인데 그 아래쪽에 요 지역은 우리 그 모아타운이 아니고 그냥 신속통합 있죠. 예. 노후도가 아주 많이 진행된 곳, 일반 재개발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정도의 노후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모아타운을 진행하는 곳은 노후도가 신속으로는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신속통합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곳은 두 가지 옵션이 있죠. 신속으로 진행을 해도 되고 모아로 진행을 해도 되고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악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구의역 바로 2번 출구 위쪽에 여기 가람고등학교 사이에 요 지역이 노후도가 제가 볼 때는 한 70% 가까이 돼요. 아, 예. 노후도 예전 기준으로 하더라도 67% 넘으면 재개발할 수 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60%만 넘으면 돼요. 근데 여기는 노후도가 70%대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어요. 예. 움직임이 없으니까 가격이 아직까지도 뭐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지를 않았겠죠. 그래서 이곳이 지금 2억 한 초반대 있잖아요. 예. 초중으로 해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빌라도 투룸이 막 6억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하고 한 5억대 뭐 이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아직 저렴한 지역이니까 여기 가서 미리 우리 시청자님만 알고 미리 가서 좀 선점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이해되시죠? 자, 네, 그러면 그런데- 아파트가 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동에서 걷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내가 얼마나 많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럼요. 그런 걸 봤을 때 여기에 지금 구이동에 내가 만약에 빌라 5억짜리 빌라 하나를 취득을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공사비에 대한 분담금 줘야 되겠죠. 예. 분담금을 주면 분담금 한 얼마 나와요? 많이 나오면 한 10억 나온다고 생각할게요. 예. 네, 그러면 나중에 이거 10억은 줘야 될 돈이니까 지금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분담금 무서워서 재개발 투자 못하면 안 돼요, 절대. 자,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아파트가 지어지면 얼마짜리가 될 것이냐? 딴 거 없습니다. 바로 밑에요. 바로 아래에. 여기 건너편에 보면 그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있어요. 여기 지금 금액이 30평대가 한 26억 정도 합니다. 예. 25억에서 26억 해요. 그러면 여기 똑같은 입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 끼고 있거든요. 자, 끼고 있고 뭐 입지 워낙 좋죠. 구역 인근이니까. 자, 그러면 얘는 가격이 얼마 할 것이냐? 지금 바로 지어지더라도 뭐 한 30억 가까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들어가는 투자 금액 15억이었죠? 근데 아파트 지어지니까 30억짜리예요. 그러면 재개발 진행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당연히 진행하겠죠. 예. 15억의 피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다가 하나 지금 아직 움직임이 없으니까 가격이 좀 저렴하고 조용한 동네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 관점으로 보면 이런 노후도를 가지고 있고 주변이 막 재개발한다고 지금 막 그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뭐 자양 4동부터 자양 2동, 자양 3동, 뭐 자양 1동 등등 해가지고 지금 다 재개발을 한다고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구이동 쪽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구이 1동에 미리 꼭 선점하고 있으시라.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아, 그리고 할머니 궁금한데 만약에 노후도가 70이냐 80이냐 그런 그 차이는 네. 저기 뭐야 재개발이 더 빨라지는 거예요? 높을수록 숫자가? 재개발에 선정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우리 정말 재개발은 이게 지금 재개발은 있잖아요. 예. 노후도 뭐 60%대에서 70%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신청이 들어가요. 예, 예. 자, 노후도가 낮은 지역은 동의율이 엄청 높아야 되고요. 예, 예. 노후도가 일정 수준 한 70% 정도 되면 동의율을 그렇게 많이 높지 않더라도 그 노후도에서 가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커버가 되기 때문에 선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럼 80%면 더 높겠네요. 그죠? 네네, 그렇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또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도 중요해요. 굉장히 노후도가 많은데 아파트 지어져 보니까 뭐 가격이 얼마 안 할 것 같아라고 하면 사람들이 진행을 잘 안 해요. 근데 노후도가 좀 낮은데 주민 동의율이 막 높고 야, 왜 동의율이 높을까요? 아파트 지어지면 가격이 굉장히 높으니까 차익이 클 거라는 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구이동은 두 가지 요건을 다 가지고 있다. 아파트가 지어지면 가격이 높고 그리고 노후도도 굉장히 상당히 노후가 많이 진행된 곳이다.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빨리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따님께는 우리가 증여를 할 수가 있어요. 5천만 원까지. 네,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하실 수가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따님께서 직장을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차용으로 해주세요. 차용으로. 네, 나중에 또 세금적인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대라고 말씀 주셨던 그 따님분께서 더 지금 투자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 관계상 저희와 통화를 직접 하지는 못하셨을 텐데 말씀 주신 구의역 부근 전달해 주시고 또 어려운 점 생기시거나 더 고민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저는 좀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아차산역 뒤쪽에 구이 2동 빌라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는 전혀 이런 뭐 신속통합 계획이라든지 부동산에 좀 물어봐도 전혀 좀 얘기는 없고, 오히려 그 군자역 옆에 중곡 이동 쪽이 오히려 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이거를 좀 이렇게 갈아타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좀 전화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구이 이동에 그럼 다세대 주택 하나 거주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살고 계시는 집이고. 아니요. 그거는 지금
투자. 전세 끼고 산 거죠. 전세 그러면 끼고. 이제 갭 투자로 좀 가지고 계시는 거고, 네, 그러니까 네, 투자 그렇습니다.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은 지정이 되지 않고 그럼 개발 가능성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다른 지역으로 옮겨 타봐야 하는지 지금 가지고 네. 계시는 그 주택부터 좀 분석해 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자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방송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자주 시청해 주시고요. 네. 자, 구이 이동이라고 하시는데 네. 혹시 집원 제가 알 수 있을까요? 28-55번지입니다. 네. 28-55. 여기 있네요. 네. 아하. 자, 일단 그 구이 이동이 뭐 재개발이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구 이동도 뭐 주변에 아시겠지만 여기 구 이동에 보면 요 일대가 지금 신속 통합으로 동의서를 걷고 있는 거 아시죠? 그 47번지 일대는 하고 있고요. 네네, 46번지 일대 요쪽. 네. 네, 이쪽은 저희 진행을 쪽은 하고 아예 있고. 그냥 얘기가 없어서. 네. 아무 얘기가 없어요. 네. 자, 얘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그래서 그게 고민이 많아서. 한번 요 지금 시청자분이 갖고 계시는 지역 있잖아요. 네. 여기도 위치 좋아요. 그래요. 위치 나쁘지 않거든요. 자, 네. 옆에 재개발 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여기 이제 신속으로 한다고 그러고 있고, 구이 일동에 네. 여기 선해예술고등학교 있는 이쪽이 지금 모아타운으로 진행한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광진구가 보니까 재개발을 지금 해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층 주거지가 워낙 광진구에 저층 주거지가 광역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좀 토지 이용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지금 재개발을 많이 이제 선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지역은 지금 아무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혹시 성당이나 이런 교회 때문에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것도 문제가 되긴 하죠. 근데 그게 네. 큰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그래요? 존치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빼고 여기에 지금 지역 주민이 뭐 한 100명 살고 있는데 우리가 네. 아파트가 지어지면 한 2배로 더 이 주민이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성당이나 교회 입장에는 어때요? 신도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막 특별하게 격렬하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일부 이제 반대하는 네.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요. 막 네. 우리가 워낙 언론에서 많이 반대 하시는 분들만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얘기를 해서 그렇지 그냥 조용하게 지내는데도 동의하고 지나가는 데도 많아요. 네. 네네.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고 다만 이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노후도가 맞는지 이거를 보셔야 돼요. 네. 노후도가 맞냐 안 맞냐. 근데 이 지역의 노후도는 제가 아직 검토를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네. 전체 구역의 노후도가 한 60%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또 일부 지역을 넣고 빼고에 따라 가지고 이 노후도가 바뀌기도 하거든요. 네. 자, 그렇지만 옆에 만약에 우리 구이 이동에 있는 지금 46번지 일대가 신통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 계시는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도 그렇죠. 마찬가지지만 네, 네, 그렇습니다. 진행하자 네. 진행하자 얘기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누군가 나옵니다. 누군가. 네, 그래요? 어떻게든 구획계를 그래가지고 나오거든요. 자, 우리 네. 지금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이거를 매도를 하고 중곡동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래 비용이 발생을 하죠. 네,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어차피 시청자분은 지금 이거 투자로 갖고 계시니까 주택이 뭐 2주택 정도 이상 되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광명에도 양도세도 하나 발생을 가지고 하잖아요.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것을 상쇄할 만큼 많이 뛰어넘을 만큼 나중에 많이 벌 지역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네. 자, 그러기에는 제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럴 때는 내 지역을 믿고 기다리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네, 네, 지금 광진구 일대 이 지역들은 구이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재개발을 다 기다리고 순차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네네. 네네. 그리고 뭐 만약에 조금 제가 팁을 드린다고 하면 만약에 내가 이거를 매매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자금이 생길 거잖아요. 네. 그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다음에 하실 때는 뭐 안쪽으로 중곡동 쪽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좋고 또 구이 일동이나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는 것도 좋고 다 좋거든요. 네. 근데 반드시 내가 주택이 있기 때문에 신축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네, 주택수가 채워야 되는 거. 자, 그것만 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여기 계속해서 보유하는 거 괜찮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옆에서 개발되는 것들을 좀 보면서 조금 배 아프다라는 생각하셨을 수 있겠지만 계속 보유할 만한 가치 있다 조언 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편하게 좀 보유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사연들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4270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는 지방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지방과 달리 서울은 빌라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 같아서 1억 중반 정도의 금액으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곳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요즘 정말 지방에서 연락 많이들 주고 계세요. 소장님 도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자님. 아유, 얼마나 애가 타시겠어요. 신혼부부시고 지방에 1주택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 이제 시청자분도 연락이 오셨지만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시간 지나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죠? 생각했던 것보다 아파트 가격들, 서울의 주택 가격들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도 생기게 되고 또 미래에 또 내가 또 서울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할까 굉장한 고민이 많습니다. 자, 지방의 1주택 신혼부부라고 하셨는데 서울의 1억 중반 투자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자, 이 사연을 제가 한번 살펴보면 일단 1억 중반 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억 중반. 자, 1억 중반에 돈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1억 중반이라고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대충 이렇게 이제 한번 많이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으면 꼭 1억 중반을 지켜주셔야 돼. 이게 만약에 제가 어느 지역에 1억 중반이 아니고 2억대, 야, 조금 더, 우리 좀 자금을 좀 땡겨가지고 더 좋은 입지로 갈 수 있으니까 2억대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투자해 봅시다라고 하면 물론 좋죠.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1억에 모으는 과정에서 엄청 힘이 들었을 것이고 또 다음에 만약에 내가 어딘가에 비용을 투자를 해가 들어가면 2억대를 들어갔는데 만약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어떤 전세 대란 같은 경우들이 있죠. 전세가 갑자기 역전세를 난다. 역으로 전세가 대란이 터진다. 이 한번 경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이 생기게 되면 정말 상황이 복잡해져 버립니다. 힘들어져 버립니다. 그런 경우들도 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권해드릴 거예요. 2억대 투자 말씀드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이동을 가도 되고 아니면 합정동에 투자를 해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입지가 좋은 지역을 찾아가나 하면. 근데 향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방에 계시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중반에 딱 맞춰가지고 제가 1억 중반에서 1억 중반 이하로 해서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거기 지역에 빌라 가격이 막 올라가지고 내가 1억 중반으로 투자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안 가지기 때문에 한 번쯤 이렇게 문의만 하지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해서 막 물건이 사라지고 막 가격이 폭등하고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디를 말씀드리냐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지역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이 드는 지역입니다. 왜? 금천구, 우리 근관구 그러죠. 금천구, 관악구 그리고 구로구 이렇게 서울의 아래쪽에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아파트 가격이 싼 지역들이거든요. 그 세 개구가. 자, 그런데 이 금천구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천구는 아파트라고 할 만한 아파트가 없어요. 대단지 아파트가 없어요. 이 금천구 일대에. 금천구에 독산동, 시흥동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다운 아파트가 없습니다. 일자리 우리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신안산선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다운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중위 가격이 항상 못 미쳐요. 많이 비싸봤자 14억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 일대가 완전 천지 개벽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나중에 향후에 이제 여기 재개발 구역으로 많이 지정이 됐거든요. 거의 한 3만 세대, 구로구까지 합치면 한 4만 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들로 입지가 완전히 바뀌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한번 상세하게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우리 금천구의 독산동, 시흥동 일대를 한번 지도를 펴놓고 한번 우리 요즘에는 재개발 구역 어디 지정되는지 다 표시해 주는 그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 사이트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래쪽에 여기 시흥동에 모아타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또 독산 1구역이라고 또 있습니다. 독산 시흥구역. 자, 그다음에 위에 독산 뉴 독산, 독산 C구역. 그리고 오른쪽에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또 보면 여기 독산 B구역. 그리고 독산 A구역 이렇게 다 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이미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위에 보면 독산 D구역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 아래쪽에 선정되어 있는 지역만 하더라도 이게 거의 1만 5천에서 2만 세대 가까이 됩니다. 하나당 금천구는 구역을 지정을 해주는데 굉장히 크게 10만 제곱 섹터로 이렇게 지정을 좀 해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아파트 대단지가 돼가지고 아파트 큰 군이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야 힘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일군 시공사들이 들어와서 관심을 가지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천구에서 이걸 노리고 항상 이 구역 하나 섹터를 정할 때 10만 제곱 정도는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10만 단위로 이렇게 하면 하나당 뭐 한 2,500세대, 3,000세대 가까이 이렇게 큰 대단지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 합쳐보면 한 1만 5천에서 1만 6천 세대, 2만 세대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위에가 또 여기 보면 뭐 또 동의서 또 긋는다고 연분 동의서가 발부가 됐더라고요. 독산 D구역 그리고 또 독산 D구역 아래쪽 그리고 뭐 여기 또 홈플러스 앞에 여기 들어서니까 여기 지역에 또 역세권 재개발 뭐 500m 반경 안에 들어가면 또 역세권 할 수 있잖아요. 역세권 재개발로 막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위에 보면 이게 또 여기 다 지정이 될 거거든요. 연분 동의서 나왔다는 거는 구청에서 빨리 재개발 진행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위쪽에 또 우리 독산 뭐 또 준비하는 구역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준비하면 여기가 또 거의 뭐 한 1만 5천 세대, 1만 5천 세대 나오는 겁니다. 그럼 3만 세대 그리고 위에 또 구로구에 또 지정이 다 돼 있거든요. 이 구로구청 뭐 이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 이쪽으로 해가지고 다 구로구에 지정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 합치면 한 4만 세대 일자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주거 단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일자리 많잖아요.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그리고 또 신안산선 타고 위로 올라가면 또 여의도, 영등포 일자리들 많은 곳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 지금 투자하는 금액이 1억에서 1억 5천이면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신 실제 어떤 지역이 지정이 될 건지를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다 그림 그려드렸던 이 지역들은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거주만 할 수 있어요. 투자를 못 해요. 하지만 이제 지정이 될 곳들, 움직임이 있는 곳들은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막 가격이 막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 항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지역이니까. 하지만 아이언 뉴타운도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그죠? 우리 마레포 처음 나올 때 뭐 6억에서 7억대 분양을 했잖아요. 그때 미분양 났었잖아요. 달동네 마레포 하나 들어오니까 관심 가졌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30억대 들어가죠. 공덕, 아이언 뉴타운 얼마나 커요? 3만 세대 이상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처음 들어오는 아파트 대단지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질 거예요. 그런데 2개, 3개, 4개, 5개, 한 10개 정도가 되는 순간 여기는 완전 아파트 타운으로 변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른다. 급상승할 지역이다. 후반에 들어서. 초반에는 그렇게 많은 가격 변동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후반이 되면 정말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독산동, 시흥동이 있다라는 것은 저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역을 한번 꼭 임장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독산동, 시흥동은 지금 우리 투자는 안 되니까 독산동 일대에 앞으로 재개발 연분동의서가 발부가 됐거나 앞으로 연분동의서 발부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곳에 주말에 가셔가지고 임장하시고 부동산 또 들러보면 요즘엔 부동산들이 되게 호의적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정보를 공개해가지고 많이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알아보시고 부동산 가서 자 알아보시는데 계약하기 전에는 항상 꼭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여기 지역이 어떤 지역이 재개발될 만한 지역인지 제가 좀 판단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재척이 돼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꼭 물어보시고 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 독산동 앞으로 향후 정말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꼭 독산동에 한번 임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말 활용해서 서울 나들이 독산동 쪽으로 한번 계획 잡아보시고 결정하시기 전에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항상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5872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저는 지금 2주택 상황인데 양도세 중과 유예 전에 그중 성남의 아파트 하나를 매도하고 이 자금으로 재개발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괜찮은 방법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다주택자분들도 요즘 머리가 굉장히 아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자, 이제 양도세 중과가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뭐 5월 달에 바로 당장 시행이 될지 아니면 5월 9일 안에 계약되는 것들이 이제 잔금이 한 2, 3개월 정도 뒤에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5월 달 계약까지는 해줄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양도세 중과가 유예는 이제 금지가 된다, 이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주택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그 이후에 양도세 중과 때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양도세가 20%가 더 붙어버려요. 20%. 3주택 이상은 30%가 붙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장기 보유로 가시게 되겠죠. 근데 또 보유세도 강화를 시킨다고 해요. 보유세도.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보유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어차피
시장에 물량이었기 때문에 시간 지나서 뭐 또 다른 상황이 오게 되면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그동안 많이 오르겠죠. 자, 그런데 그 동안에 오르는 동안 또 보유세가 만만치 않게 많이 나온다. 또 아파트를 두 채를 이렇게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종부세 대상 뭐 아니면 또 과세 대상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보유하는 동안 내가 또 자금은 또 당장 마련이 안 되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한번 과감하게 갈아타기 하십시오. 갈아타기 하시는데 아파트를 중과전에 매도를 하셔야 돼요. 중과전에 매도하시고 일정 부분 양도세를 내고 그래도 내가 이제 보유했는 만큼 기간 동안 많이 올랐을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거 처분을 하고 뭐 비과세를 못 받더라도 처분을 하고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 지역, 오를 수 있는 지역에다가 내가 아파트 아니면 빌라면 어떻습니까? 재개발이 되는 빌라면 나중에 차익이 굉장히 클 텐데요. 자,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빌라는 그렇게 우리 보유세에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파트 하나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가 두 채가 되는 순간 이게 공시가가 둘 다 높기 때문에 지금 공정시장가의 비율도 높인다 그러잖아요. 높기 때문에 이게 합쳐버리면 종부세 대상이 바로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빌라는 공시가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뭐 지금 4억대, 5억대 막 하는 빌라들 있잖아요. 이런 빌라도 공시 가격 보면 막 1억대, 2억대 막 이렇게 하거든요. 굉장히 낮아요. 근데 그 공시가를 가지고 합산을 시키는 거잖아요. 가액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빌라에 투자를 하시면 보유세 부담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또 특히나 요즘에는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택수에 제외시켜 줍니다. 그래서 뭐 하나 매도하고 다시 하나 사더라도 취득세 똑같이 내요. 똑같이 내고 요즘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양도세 중과에도 중과가 된다 하더라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가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추가로 20% 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혜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그 빌라가 재개발이 된다면 굉장히 큰 이득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를 다 따지더라도 아파트 두 채 중에 한 채는 이제 뭐 한번 중과전에 반드시 중과전에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또 이제 사는 사람이 또 그런 거잖아요. 실거주를 해야지 또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요가 많이 줄어들어 있어서 가지고 매매가 내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것만큼 막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발빠르게 내가 조금 적게 남기면 되죠. 그죠? 적게 남기면 세금도 좀 적게 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적게 남기시고 한번 빨리 갈아타기 처분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좋은 지역 쪽에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자금이 만약에 뭐 매득대가 된다라고 하면 좋은 지역들 많아요. 서울에 지금 뭐 어차피 성남에 지금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데 성남보다 서울이 얼마나 더 좋아요. 성남이 아무리 재개발이 된다. 물론 성남도 좋은 지역이에요. 완전히 바뀌는 지역이고 나중에 가격이 많이 오를 겁니다. 지금에 비해서는. 하지만 서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서울이 주고 성남이 종입니다. 그죠? 주종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주에다가 주인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서울에 지금 보면 우리 투자할 때 많아요. 얼마의 자금이 되었건 앞으로 재개발하는 구역들이 지금 계속 지정이 되고 있고 뭐 정권이 바뀌든 어쨌든 간에 재개발을 해야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공급대책 나온 거 6만 원 뭐 공급해가지고 우리 서울의 아파트 가격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요는 그보다 2배, 3배 더 많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고 하면요. 매년 공급을 3만 5천에서 5만 세대 가까이 매년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도 가격이 안정화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급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많이 오르겠죠. 내가 아파트 갖고 있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도 많이 오르겠지만 세금적인 부분에서 크게 득실을 따졌을 때 실이 더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세금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재개발 투자 하시고요. 재개발 투자 서울의 공급이었기 때문에 재개발 빼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구역 지정이 될 거고 그중에서도 입지가 좀 더 좋은 지역이라 그러면 많이 오르겠죠. 그리고 그 빌라가 아파트가 됐을 때 분담금 걱정하지 마세요. 아파트가 됐을 때 가격 자체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더 높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더라도 아파트보다 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라면 우리 시청자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매도하시고 중간 맞기 전에 매도하시고 서울의 재개발 빌라 신축으로 갈아타시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생각하셨던 방향 그대로 성남의 아파트는 매도하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매도가 쉽지 않겠지만 금액을 조금 낮추더라도 좀 빠르게 실행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매도 후에 그 다음 투자 전략은 꼭 다시 저희 전문가의 점검 받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듣고 또 공부하는 시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다양한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승욱 소장 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는 다음 주 주말에 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소장님 세미나 안내 부탁드려요. 네, 다음 주 토요일 11시에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미리 연락 주시고 예약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토요일은 좀 사람이 많기 때문에요. 미리 반드시 전화 주시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들은 많습니다만 일단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
귀에 쏙쏙 들어오는 내용들로 내가 재개발 투자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지금 요즘에는 또 투기 가일지구로 다 지정이 되다 보니까 또 재개발에 관심 많으시죠. 재건축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5년 재당첨에 대한 그런 문의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문의들에 대한 답변도 좀 풀어드릴 거고요. 또 특히나 그런 것들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들도 있지만 조심해야 돼서 내가 이제 새는 것들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만큼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죠. 벌기 위해서 어떤 투자처가 있는지, 어떤 투자처, 그리고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많이 바라시는 게 이제 신축, 소형주택, 빌라, 재개발이 되는 지역 이런 것들을 많이 찾으세요. 근데 그런 지역들이 어디인가 도시계 기술사의 눈으로 봤을 때 이런 지역이 앞으로 유망할 것 같다. 또 시세 차익이 많을 것 같다 하는 지역들을 꼭꼭 짚어드리니까 자금이 많지 않더라도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해요. 소액 투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1억이 되었건 2억이 되었건 소액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내가 시간만 투자한다면 충분히 많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지역들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들 궁금하시다고 하면 이 세미나에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진짜 돈을 버는 그런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재개발 투자를 할 때도 주의할 점들이 조금 생겼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말미마다 그 주의사항들을 조금씩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점을 소개해 주실까요, 소장님? 네, 재개발 투자를 할 때요. 우리 지금 서울에 지금 전체 지역이 다 우리 무섭죠. 이 투기 과열 지구라고 해서 이렇게 묶여버렸습니다. 이 투기 과열 지구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다른 우리 세금적인 부분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그 제도가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제도 자체가 세금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 투기 과열 지구는 왜 하느냐 하면 이 투기 과열 지구는 일단 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면 얘가 꼭 이 다른 건 아니고 세금보다도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에 가장 큰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리처분인가 있죠.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요때 이후에는 조합은 지위 승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을 사면 물딱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가 되면 그것도 물딱지가 됩니다. 이게 물딱지가 돼버리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조합 설립인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물권자 있어요. 다물권자. 그 구역 내에서 여러 개 갖고 계시는 분들 있죠. 여러 개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 중에 하나를 매매를 해요. 매매를 해서 내가 이제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입주권이 안 나와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개발은 공부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의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에 어떤 유의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 시간이 좀 짧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들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5년 재당첨이라고 있죠. 5년 재당첨. 요즘에 요것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재건축 대상이 되는 주택들 있잖아요. 이제 재건축들이 이제 시기가 좀 빨라져가지고 이미 이제 막 가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뭐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아니면 곧 있으면 사업시 인가가 나고 뭐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미도 아파트 이런 데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재개발이 막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압구정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재개발 투자를 하나 더 했을 때, 아니면 내가 보유했는 주택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가 있고 내가 미리 사놨는 주택이 있는데 이 둘 간에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시기가 맞물리게 되면서 이게 5년 재당첨에 걸리는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요,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아파트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세미나에 오시면 풀어드린단 말이에요. 자, 5년 재당첨, 그렇죠? 하나만 갖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2개를 갖고 있는 경우에 얘가 첫 번째 게 관리처분 인가가 나요. 관처가 납니다. 관처가 나고 5년 이내에 만약에 밑에 게 잘 진행이 돼가지고 분양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이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여기예요. 2번 구역이에요. 근데 내가 먼저 이게 잘 진행이 돼가지고 그래 관리처분 인가 받지 뭐라고 했는데 우리 아파트도 갑자기 막 진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우리 아파트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대. 나는 여기가 A급지라서 여기에 살고 있고 요거는 그냥 투자용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분양 신청하기 전에 매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 경우가 생겨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조심하시고 우리가 잘 알아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들이 또 5년 재당첨에 걸릴 확률은 없는가, 그러면 어느 걸 먼저 매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작전들, 전략들 잘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런 전략들을 세우시려고 하면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5년 재당첨 제도가 어떤 제도다라는 것도
반드시 머릿속에 꼭 넣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투자처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액으로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놓을 것인가, 어떤 물건을 안전하게 내가 계약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다 세미나에서 풀어주고 있으니까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11시에 우리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 세미나실을 진행하니 미리 전화 주시고 예약하시고 찾아오시면 반드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규제책들이 생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묻어만 놨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전략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 세미나 문의 원하신다면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날이 조금 풀린다고 하니까 기대가 조금 되네요.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